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세계지리 교과서를 읽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공부를 하는 동안에 생기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세계지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해 보았고요. 틈틈이 여유가 생기는 시간에 이 영상을 들으면서 세계지리의 주요 개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46페이지 세계의 주요 대지형부터 교과서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세계의 주요 대지형 1. 지형 형성 작용 지구 표면의 기복이나 모양을 뜻하는 지형은 끊임없이 형성되고 변화한다. 그 중에서도 대륙 규모의 큰 산맥이나 고원, 평야 등을 대지형이라고 한다. 대지형은 집안의 융기, 침강작용, 습곡, 단층작용 등과 같은 지형 형성의 내적 작용에 의해 형성된다. 한편 내적 작용에 의해 형성된 대지형은 외적 작용, 즉 풍화작용, 하천, 해수, 빙하, 바람 등에 의한 침식, 운반, 퇴적작용 등을 의미하는 외적 작용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으면서 대체로 지표의 기복이 줄어든다. 지각은 크고 작은 10개의 판으로 나뉘어 있으며 맨틀 위에 떠있는 모습으로 지구 표면을 구성한다. 지각판은 맨틀의 대류에 따라 서서히 움직이면서 서로 부딪히거나 갈라져 대지형을 형성한다. 이러한 지각판의 이동을 판구조 운동이라고 한다. 지각판이 서로 만나는 경계 지역에서는 판들의 움직임에 따라 높은 산맥이나 해구, 호상 열도 등이 형성이 되며 지각이 불안정하여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자주 발생한다. 이때 해구는 대륙 사면과 심해저의 경계를 따라 형성된 수심이 깊은 V자형의 골짜기를 말한다. 지진과 화산은 지형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자연재해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큰 피해를 준다. 자료 1. 지형 형성 작용. 지형 형성 작용은 크게 내적 작용과 외적 작용으로 구분된다. 내적 작용은 지구 내부의 맨틀의 움직임에 의해 발생하며 조륙, 조산운동 등이 그 예이다. 외적 작용은 지구 외부의 태양 에너지에 의해 물과 대기가 순환하면서 발생한다. 2. 세계의 주요 대지형. 세계의 대지형은 조산운동을 받는 시기에 따라 안정육계, 고기습곡산지, 신기습곡산지로 구분된다. 안정육계는 시원생대 조산운동 이후 조륙운동과 오랜 기간에 걸친 침식작용으로 형성되었다. 안정육계는 주로 대륙 내부에 넓게 분포하고 기복이 작고 안정된 지형인 순상지, 즉 시원생대 조산운동으로 만들어진 화성암이나 변성암이 고생대부터 침식을 받아 지표에 노출되어 형성된 지형인 순상지와 구조평야 등이 있다. 순상지는 방패를 엎어놓은 모양으로 완만한 고원이나 평원을 이루고 있으며 아프리카, 발트, 시베리아, 로렌시아, 브라질 순상지 등이 대표적이다. 구조평야는 오랜 지질 시대를 거치면서 지각 변동을 거의 받지 않아 수평층 상태로 남아있는 지형이다. 오랜 침식의 영향으로 기복이 거의 없게 된 물결 모양의 평탄한 대평원으로 유럽, 러시아 대평원, 북아메리카 평원, 오스트레일리아 중앙평원 등이 대표적이다.
습곡산지, 즉 지층이나 지각의 일부가 횡압력을 받아 형성된 산지로 대규모 조산운동이 일어날 때 습곡 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이 습곡 산지는 형성 시기에 따라 고기습곡 산지와 신기습곡 산지로 나뉜다. 고기습곡 산지는 고생대, 중생대의 초기 조산운동으로 형성된 산지로서 오랜 기간 침식을 받아 해발 고도가 낮고 경사가 완만한 산지를 이룬다. 지각이 비교적 안정된 상태이며 석탄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 주로 순상지 주변부에 분포하며 스칸디나비아 산맥, 우랄 산맥,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에팔레치아 산맥 등이 대표적이다. 신기습곡 산지는 중생대 말기부터 현재까지의 조산운동으로 형성된 산지로서 해발 고도가 높고 험준하다. 지각이 불안정하여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고 산지 주변 지역에는 석유, 천연가스 등의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주로 지각판이 서로 충돌하는 경계를 따라 분포하여 지진대와 거의 일치한다. 신기습곡 산지는 환태평양 조산대의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의 알프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 등이 대표적이다. 5. 독특하고 특수한 지형들. 세계적인 관광지를 이루는 카르스트 지형과 화산 지형. 베트남의 할롱베이, 중국의 구일인 등지에는 탑 모양의 봉우리들이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는데 유네스코는 이곳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유산으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두 지역은 모두 석회암이 널리 분포하는 곳으로 이러한 봉우리 형태의 지형을 탑 카르스트라고 한다. 석회암은 탄산칼슘이 주 성분인 암석으로 탄산가스를 포함한 빗물이나 지하수에 잘 녹아 독특한 지형을 형성하는데 이를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한다. 카르스트 지형은 독특하고 아름다워 학술 및 경관적 가치가 높으며 이를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이때 탑 카르스트는 주로 고온다습한 지역에서 석회암이 빗물, 하천, 해수에 차별적인 용식작용을 받아 형성되는데 풍화 침식을 견디고 남은 부분이 탑 모양을 이룬다. 석회암이 지표수에 용식되거나 지하수의 용식작용으로 형성된 공간이 무너져 내리면 움푹 파인 웅덩이 모양의 돌리내가 형성이 된다. 이때 서로 인접한 돌리내가 성장하여 결합하게 되면 우발라가 된다. 돌리내 내부에는 싱크홀이 발달하여 배수가 잘 된다. 이러한 카르스트 지형 주변에는 석회암이 용식된 후에 남은 철분이 산화되어 붉은색을 띠는 풍화토인 테라로사가 나타난다. 석회암지대는 지하에서도 용식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난다. 지하로 침투한 빗물과 지하수에 석회암층이 용식되고 난 후 지하수가 더 아래쪽으로 빠져나간 공간은 석회동굴이 된다. 석회동굴은 내부에 종유석, 석순, 석주 등의 스펠레오뎀과 같은 독특한 지형이 발달하여 관광지로 개발되고 있다. 최근에는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카르스트 지형이 훼손되고 있어 지형 파괴를 줄이고 보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스펠레오뎀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종유석, 석순, 석주 중에서 종유석은 동굴 천장에서 탄산칼슘이 고드름처럼 침전되어 발달하며 반대로 석수는 동굴 바닥에서 위로 쌓이면서 발달하게 된다. 이때 석순과 종유석이 연결이 되면 석주가 된다.
화산 지형.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한 미국 하와이 섬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다. 화산 활동이 시작되면 용암과 화산 쇄설물, 화산가스 등이 지표로 분출되어 다양한 화산 지형을 만들어지는데 화산의 분출 양상이나 흘러나온 용암의 특성에 따라 화산 지형의 형태가 달라진다. 점성이 작아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은 주변에 널리 퍼져 흐르면서 경사가 완만한 순상 화산을 형성한다. 반면 점성이 큰 유문암이나 안산암질 용암은 멀리 흘러가지 못하고 쌓이면서 경사가 가파른 용암돔을 형성한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성층 화산으로 폭발적인 분출로 쌓인 화산 쇄설물과 폭발 없이 흘러내린 용암류가 여러 층으로 겹겹이 누적되면서 성장한 원추 모양의 화산이다. 화산이 폭발하여 용암이 분출된 후 화구의 함몰이 이루어지면 본래의 화구보다 지름이 훨씬 큰 분지 형태의 칼데라가 형성이 되며 일부는 물이 고여 칼데라 홀을 이루기도 한다. 용암대지는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이 지각에 갈라진 틈새를 따라 대규모 열화 분출하여 형성된 평탄한 지형이다. 화산 지형과 주민 생활. 현재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화산은 850여 개로 그 중에서 80%가 환태평양 조산대에 분포한다. 대규모 화산 활동은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와 인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위험한 화산 지역 주변에서도 주민들이 화산의 혜택을 이용하며 삶의 터전을 일구어 살아간다. 화산재는 토양을 비옥하게 하여 농업 활동에 유리하며 화산 지대에는 구리, 주석, 유황 등 유용한 광물 자원이 많이 분포하여 광업이 발달한다. 또한 뜨거운 지하수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지열 발전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화산 지형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경관은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관광 자원이며 온천과 관얼천. 이때의 관얼천은 지하수 온도가 높아지고 증기의 압력이 커지면서 뜨거운 수증기가 분수처럼 솟구쳐 오르는 하천을 관얼천이라고 하는데 온천과 관얼천 등을 이용한 관광 산업을 통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지오파크는 지구의 과학적으로 중요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장소이다. 지오파크로 선정된 지역은 자연, 인문, 사회, 역사, 문화, 전통 등을 적절히 융합하여 지역 주민의 경제적 이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한다. 즉, 지오파크는 지역 주민의 행위 제한을 최소화하지만 혜택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연의 보호와 이용을 조화시킨 새로운 관광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유네스코와의 협력 아래 2018년 기준 전 세계 38개국 140개소가 글로벌 지오파크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다. 2. 보존 가치가 높은 해안 지형. 해안은 평야가 발달하여 농경에 유리하고 해상 교통과 육상 교통이 만나는 곳으로 일찍부터 인간 삶의 터전이 되었다. 또한 지형 경관이 아름다워 관광지나 휴양지로 이용되는 곳이 많다. 해안 지형은 파랑, 연안류, 조류, 바람 등의 침식 및 해적작용과 해수면 변동에 의해 형성되거나 변화한다. 파랑은 주로 해수면 위에서 부는 바람에 의해 발생하며 바다 쪽으로 돌출된 곳에서는 침식 지형을 형성하고
육지 쪽으로 들어간 만에서는 퇴적지형을 형성한다. 연안류는 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해수의 흐름으로 퇴적지형을 형성한다. 조류는 태양과 달의 인력에 의해 발생하는 해수의 흐름으로 조류에 의해 운반된 물질이 연안에 퇴적되어 갯벌이 형성된다. 자료 1. 파랑의 집중과 분산.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에서는 주로 암석해안이 형성되고 파랑 에너지가 분산되는 만에는 주로 모래해안이나 갯벌해안이 형성된다. 자료 2. 연안류에 의한 모래의 이동. 해안의 모래나 자갈들이 연안류를 따라 해안선의 방향과 평행하게 이동하여 사취와 같은 해안 퇴적 지형이 형성된다.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해수면의 변동이나 지반 운동으로 해안 지형이 변화하기도 한다. 지반이 융기하거나 해수면이 하강하면 육지가 드러나 해안선이 단조로워진다. 반면 지반이 침강하거나 해수면이 상승하면 해안선이 복잡해지고 섬과 만이 발달한다. 하천의 침식을 받은 계곡이 바닷물에 침수되면 리아스 해안, 빙하의 침식을 받은 계곡이 침수되면 피오르 해안이 형성되기도 된다. 해안 침식 지형. 오스트레일리아의 포트 캠벨 국립공원은 12사도 바위 등 아름다운 암석 해안이 펼쳐져 있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하다. 이러한 암석 해안은 파랑의 침식 작용이 활발한 곳에서 주로 발달한다. 산지나 구릉이 파랑에 의해 침식되면 해식애가 형성이 되고 그 전면에는 해식애의 후퇴로 남은 평평한 파식대가 형성된다. 또한 파랑의 차별 침식으로 해식 동굴이 형성이 되고 침식을 견디고 남은 씨앗이나 시스텍이 나타나기도 한다. 파식대가 지반의 융기나 해수면 하강으로 현재의 해수면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면 계단 모양의 해안 당구가 형성된다. 해안 당구는 비교적 평탄하여 취락이 입지하거나 농경지 및 교통로로 이용된다. 해안 퇴적지형. 브라질의 코파카바나는 아름다운 모래 해변으로 유명한 관광지이다. 이와 같은 모래 해변은 파랑의 작용이 약해지는 만에서 주로 발달한다. 하천이나 암석 해안에서 공급된 모래가 파랑과 연안류에 의해 퇴적되어 사빈을 형성하며 주로 해수욕장으로 개발되어 많은 휴양객들이 방문한다. 사빈의 모래가 바람에 날려 내륙 쪽에 쌓이게 되면 해안 사구가 발달하게 되는데 사빈은 보다 고도가 높고 지반이 안정되어 칠하기 입지하기도 한다. 파랑과 연안류에 의해 해안을 따라 이동하던 모래가 바다 쪽으로 길게 뻗어나가면서 쌓이게 되면 사취나 사주가 발달한다. 긴 모래톱이 만의 입구를 가로막으면 석호가 형성되기도 한다. 점토, 모래 등의 물질이 조류에 의해 퇴적되면 갯벌이 형성된다. 갯벌은 하천 운반 물질이 많고 파랑의 작용이 약한 만이나 섬으로 가로막힌 해안, 조차가 크고 해저의 경사가 완만한 해안에서 잘 발달한다. 캐나다의 펀디만,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의 북해 연안, 아마존강의 하구,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해안, 우리나라 서해안 등지에는 세계적 규모의 갯벌이 형성되어 있다. 해안 지형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 해안은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대규모 항만과 방조제 등이 건설되고 간척 산업으로 갯벌이 사라지는 등 개발로 인한 환경의 훼손이 잦아지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해안 침식이 가속화되어 거주지와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이렇게 훼손되는 해안 지형을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생태계 기능 회복을 위해 갯벌 복원 사업을 하거나 사빈의 모래 침식을 막기 위해 구조물, 그로인과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와 더불어 아름다운 해안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과 예측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음 영상에 이어서 3단원에 해당하는 인문 파트, 종교, 인구, 도시에 해당하는 세계지리 교과서를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